연령별 갖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지금 무적 비메이커 포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람이 돼가는 과정에서는 그 연령별대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동안거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동안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안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잘 갖추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거는 큰 의미에서 맞는데요. 동안거를 하는 이유를 모르세요? 다음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다음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도 맞아요. 그것도 커요. 너무 더 한 해만 우리가 잘 든데서도 잘 정리되도록. 정리되고 다음 해에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저희가? 백신제 보고 백신제 보고 지원점을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동안거를 어떻게 해요? 동안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안거니까. 네? 나의 모순을 고치려면 뭘 해야 되죠? 공부를 알아야. 그러니까 동안거 때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안거 때 뭐 하죠? 자기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게 하십니까? 자기의 모순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그래서 동안거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뭘 하라고 하죠?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생활에서 일곱까지 맞아요. 그거예요. 모순을 작게는 3개, 많게는 7가지 정도를 써서 쓰라고 하죠. 그거 써서 어떻게 하래요? 이제 그 올려놓고 고치려고 안거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을 찾으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모순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렵게 동안거를 하고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아니면 갖고 태어난 것 중에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심리학에서도 보면 연령별 청소년기 뭐기 해갖고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자랐고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걸 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만약에 10대,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10대까지, 그러니까 10대, 20대 초기까지는 거의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거의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20대까지는 이념을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37세까지. 37세까지는 이념을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30대까지는 100%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성장판이 30%가 준대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모든 게 많이 줄어요. 50대가 되면 100%나 줄어요. 70%나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만 저렇게 줄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연령별로.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까지는 부모한테 달려있어요. 거의 환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10대 때는 그렇다고 부모한테 달려있어서 아무것도 안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10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100세 시대 때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10대가 아니라. 지금 10대들은 어때요? 우리 옛날 10대랑 틀리죠? 네, 거의 막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진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그냥
부모가 뭐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10대는. 그 다음에 20대는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냥 관찰을 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부모님과 의논하고 부모님이 잘못하더라도 잘못한 것까지 그냥 다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20대도 이념을 세우지 마라. 30대는 주변과 의논하고 이때는 거의 사회생활을 하죠. 그래서 20대까지는 거의 가정과 이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30대는 사회 인연들과 사회의 거를 받아들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때 주는 인연이 제일 중요한 인연이라고 강의 중에서 들으신 분? 30대 중후반인가 뭐. 30대 몇 살? 정확하게. 36부터라고 했나? 36 나오죠. 30대가 맞아요. 30대가 36세까지 33부터인가? 네, 그래서 36세까지가 가장 진짜 일생에 중요한 인연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자도 주고 23세 아닌가? 23세에서 36세? 24세에서 33세까지인가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배우자 그러니까 인연이 제일 좋은 때가. 그때를 잘 공부가 돼서 잘 받아들여서 이 좋은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들이 평생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배우자도 그때 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를 넘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는 배우자를 주지 않나요? 뭐 좋은 인연을 주지 않나요? 막 앞으로도 그렇게 되게 옵니다. 되었어요. 배부러 옵니까? 정법을 잘 공부하고 하시다 보면 가족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하고 결혼이라는 하면 뭐 내 이런 인연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37세, 그러니까 36세까지 이념을 세우면 안 되고 37세쯤에 이념을 세우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30대 때는 어떤 거를 갖추고 있어야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30대의 갖춤일까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제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직장이라든지 어디에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표현에 의하면 이제 공부라고 할까요? 그걸 잘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30대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외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되게 겪고 있더라고요. 직장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도 잘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뭐에서 생기는 일일까요? 사회하고 부모들 역할을 만족이 없어서. 만족이 없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직장에서도 보면은 30대 그 친구들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것 좀 저것 좀 치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해요?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형광등을 한다 그러면 경비실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한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 반발감이 드는 근데 40대나 저희 같은 40대 초반들은 눈치껏 까는 사람들은 뭐 형광등 가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갔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 형광등 좀 가라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했던 거야. 경비실에 전화를 하는 거야. 경비실에 전화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사고방식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왜 아파트 생활하니까 아파트에서는 모든 거를 다 경비실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보는 현실적이지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게 근데 우리도 문제라 우리도 문제야. 할 줄 알면 우리도 잘못한 건데 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도 그 과정도 있었지만 우리는 또 지극히 형광등 하나를 남자라면 갈 줄 알아야 된다 이 세대고 그럼 가정에서 아버지가 계속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그 정도 간단한 거 정도 아버지가 하시고 그걸 보고 자란 요즘 세대라면
알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할 줄 좀 그러니까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되거든. 고마운 줄을 몰라. 문제는 관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등 가는 거에 대해서 경비실에 전화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히 시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하느냐? 왜 제가 해요? 그러면서 경비실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그 세대의 문제는 뭐 돈 주면 되지 아니면 시키면 되지 이게 돼야 되겠어 이미. 왜 내가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할 줄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지는 건 아니야. 근데 형광등 가는 사람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 그 존중이나 감사함, 고마움은 배우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예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왜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 마인드가 틀리니까 무조건 시키는 마인드니까 마인드가 틀려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타인의 손을 빌려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대의 개념이 시키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지금 학교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직장은 철저하게 학교니까 학교에서 시스템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면 고마워하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어떤 엄마가 이제 야 나 이거 뭐 옮겨야 되는데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요새 반응이 뭐냐면 엄마 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고마워.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 이제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그러니까 다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건 왜 고마운 우리 마음이 세대 없을까요? 생각이죠. 그건 우리 세대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 키운 건가요? 아니라고 봐요. 환경이 틀리고 지금 디지털 세대 특히나 20대나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보고 자기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소리소문에서 30대, 20, 30대, 의외로 20대도 많이 왔고 30대도 많이 왔어요. 걔네들 문제 있는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 문제 없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데 올 필요가 없어. 왜 잘 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얘네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고민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정법을 자기네가 전해서 왜 부모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정법을 전하려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전과 같이 우리가 20대랑 똑같다고 얘네들의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냥 형광들 갈고 뭐 하는 거를 할 줄 몰라도 그렇죠. 돼요. 그냥 그거는 요새는 이런 게 우리가 안 해도 될 만한 거야. 그냥 그건 예겠죠.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예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거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웃긴 얘기가 있는데 공자가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신 말이에요. 공자가 천상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왜 못 갔을까요? 그랬을 때 대답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왜 천상을 못 갔을까요? 공자는 막 이거 다 막 좋은 말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 사인으로 서라서 거기 그러니까 그것도 효를 들어가요. 강조했다고 무슨 그렇죠. 나오리나.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옛날식에 너무 이게 딱 해서 그걸 말씀해요. 원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공자를 많이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못 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에 나오고 찾고 이러면 원래 못 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였어요.
효를 만약에 강조하고 하면 그 말이 도저히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부모라면 그냥 나와.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부모를 살리는 일이고 니네 조상을 살리는 일이야. 네가 똑바로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니네가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버려 일단. 그래서 그 30대가 우리가 20, 30대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 때의 그 20, 30대하고는 벌써 틀려요. 얘네들은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갖고 있으면서 너네들은 바뀌어라 이게 안 되고 얘네들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아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이거 좀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제가 아까 형광예시 같은 게 제가 잘못된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도 물론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 상대편, 그러니까 뭐 부모가 됐든 그걸 고쳐주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거기에서도 어떤 그 고마움을 못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걔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못 시킨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걸 아니 제가 꽃집에 이제 있을 때 이제 28살짜리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잘생기고 막 이렇게 듣고 근데 거기 이제 부장들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런데 저는 최고 아빠인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많이 시간도 없었고 근데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아 이 과장님 자기가 내심 이 과장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나가시니까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 한마디 몇 마디 해준 게 그 친구 그게 되게 와닿더라. 요새는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아, 내가 그때 부모나 누가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애들도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는 애들 어떤 집은 또 왔는데 막 너무 부모가 이게 꽉 끼고 살아요. 내 애는 너무 착하고요. 얘는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쟤는 진짜 자격증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재능을 살려서 뭔가 얘를 하게끔 해주고 얘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얘가 다 듣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재능을 어디에 쓰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저의 재능을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말이고요. 저는요 1:1 멘토가 필요해요. 걔 몇 살이냐면 21살이거든요. 멘토가 걔는 정말 나는 걔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막 하고 얘를 막 엄청 치켜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만한데 얘도 정법을 듣고 엄마도 정법을 그러니까 엄마가 얘 정말 우리는 너무 좋아요. 정법을 들어서 대화도 너무 잘 되고요. 얘는 한 번도 반항하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수용을 해요. 얘가. 그래서 얘는 나 이제 그 얘기를 엄마가 막 하면서 얘는 엄마한테 완전 꽉 잡혀 사는구나.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재능을 갖고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엄마는 그건 엄마 말이고요. 저는요 멘토가 필요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멘토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가서 즐겁게 대학 생활을 누리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애를 좀 놔주세요. 재밌게 지내게. 그래서 지금 그 재능을 지금 이제 딴 거지 전문가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잘 만져서 나중에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얘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걔 보고 뭐랬냐면 분별력을 잘 키워서 데리러 오는 인연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할만하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별력만 키워라, 공부를 해서. 그런 인연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굳이 뭐를 해야겠다,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다. 그래서 30대 때 제대로 우리가 그런 공부나 그런 걸 못했을 때는 40대는 어떤 시대다? 모든 거에 시험의 시대다. 이때 30대까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그런 인연들이 왔다면 40대는 뭐 어떤 인연들이 오냐면 우리를 시험을 치르게 하는 인연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다 당한다. 이게 이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때 막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악어가 입을 벌리고 이제 막 그런다.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이 생기면, 공부를 했다는 건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뺏기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40대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뺏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대를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면 40대는 좀 펼치는 그런 게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잘 30대 못 보낸 사람들은 시험의 시대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거를 또 40대 때, 그 30대 때 못한 거를 40대 때 잘 치우고 나면 50대 때는 그야말로 지천명,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에서 힘을 받았다면 50대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힘을 받을 때다. 근데 40대 때도 제대로 또 못 살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50대는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라,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진짜 너무 괴로워서 다 뺏기고, 40대 때 다 뺏기고 힘도 못 받고 하면서 50대는 정말 힘들어진다 앞으로.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40대부터. 그래서 공부를 늦게 그러니까 50대들이 막 절망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해라. 3번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고 계속 50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요. 이번에도 60대 분한테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60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공부만 해라. 왜? 니네들은 이제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40대, 50대의 인연들이 와서 찾으러 올 거다. 그때 갖추고 있어야지만 함께 뭉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제대로. 아니면 그마저도 못해서 정말 큰일 난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인성 공부나 즐겁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신 거의 70대들, 80대 분들이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대요.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40대, 50대들이 자기가 할 것들을 다 기획을 잘 해서 하면 그때 70대들은 좀 도와줘라. 돈으로도 뒷받침을 해주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키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80대가 사실은 한갑이라고, 100세 시대가 되면, 그래서 80대 이후에도 좀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지금 고민이 많이, 50대들이 굉장히 이번에 이렇게 항의같이 저희는 어쩌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회가 없는 사람은 뭐 그렇다죠. 우리는 윤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홍익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홍익인간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홍익인간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윤회를 하게 되면 다음 윤회 때는 지도자로서
진짜 홍익인간의 앞장을 서서 지도자로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응? 억울해서 그러고 있냐.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이 연장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다음에는 내가 지도자로 그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안고 때도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거를 찾아내려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하루 동안에 시간별로 한번 내가 뭐를 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래요. 그럼 우리는 몰랐지만 시간 낭비, 허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대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거 뭐 핸드폰으로 하는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가는지도 몰랐다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내가 허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도 뭐냐면 연령별로 한번 내가 10대 때는 내가 어땠고 20대는 어땠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어땠길래 내가 이런 습관을 갖게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동안고 때 아마 모순을 잡고 습관을 고치는 그 나쁜 습관을 한번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 시간을 가졌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는 게 어떨까요? 각자 안 좋은 습관이 자신의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고쳐야 될 점을? 경희님? 뭐 그런 게 생각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어떤 거였어요? 직언하는 거. 직언하는 거. 직언? 네. 경희님 직언 해요? 직구타입니다. 그래요? 네. 한 번도 그런 걸 못 봐가지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글 하긴 하는데 훅훅 나올 때가 있어요. 금체질인가 봐. 금체질들이 직업 같은 거 잘 한다고. 정윤님은요? 뭐 어떤 게 있나요? 고쳐야 될 게 있나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치려고 해도 어떤 원인을 찾으면 그게 왜 생겼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원인을 찾으면 빨리 좀 고쳐질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고쳐야지 하면은 도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요. 김찬수님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공부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잘못된 과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제가 같이 이제 동거녀는 왜 이거를 안 치우냐, 얘를 쉽게 얘기하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거 내일 할게 뭐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는 깨끗한 파고 저는 이렇게 저지르는 그러면 이게 정리를 금방 해야겠다?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정리해야겠다 하면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또 하면 또 깔끔하게는 하는데 도로 어질러지죠. 이게 자꾸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게 그걸 한번 예, 많이 한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많이 갔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안 가도 되는 데까지도 많이 갔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배드민턴이든 무슨 어떤 운동을 하루 한 시간 정도만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한 3시간씩. 그리고 밤에 늦게 오고. 이제 제가 정법을 공부를 이제 올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작년 말이나 올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거를 거의 끊었어요. 딱.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가든가 부를 때 한 번 정도 딱 가서 행사만 보고 오는 정도. 그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제 걸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거는 이제 바꿔가지고. 클럽에 뭐 직책도 있긴 하지만 이제 회장님 넘겨주고
그냥 이제 잘 하시라고 해놓고 한 2년을 거의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저쪽도 이제 그 사람들이 아쉬움은 있겠지만 아 이렇게 좀 이제 떨어져서 제가 한 3년 정도는 기본 공부를 하면서 제 거를 좀 갖춰야겠다 이렇게 갖추는 시간이 한 10가지 20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정도는 조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저는 이렇게 좀 금세 뭘 하든지 간에 금세 실증을 내요. 직장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실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 일이 왜 실증이 나던가요? 뭐가? 좀만 하면은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할 만하면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예, 처음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렇게 할 줄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잡아요? 그게 습관,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그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얘기를 하고 이만저만 해서. 근데 그 예전에는 얘기도 안 하면 안 나가버리는 내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예, 예. 그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지금도 이제 막내도 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는 게 뭐예요? 직장이. 5만 가지를 다 지금 많이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팔자. 하시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갖고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게 있는 게 안정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일은 계속 해요. 근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게 그러잖아요. 그 기질이나 성격적인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실증 날짜되면 다른 일이 생기나요? 또 갈 수 있는 데가? 예, 그러니까 옆에서 와갖고 아 이런 데가 있다. 그럼 또 알싸 공부를 잘했다 했으니까 이러면.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아니면 사장을 몇 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면 또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가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거든요. 오, 그것도 되게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지는 않고 이제 다 얘기를 하죠.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뭐 사람 채워줄 사람 채우고 그러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오고 말띠. 예, 말띠. 말띠. 그래서 다 좋은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공부하고 나서 좋은 거는 뭐냐면 조금씩 이렇게 다 좀 좋은 데로 이만큼 했었는데 그래요? 조금씩 좋은 데로 가지. 그러면 한 10번만 더 옮기시면 이제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는 통사를 해가지고 좋게만 아니 도와주시고. 지금 결과가 사실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데로 가게 되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말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한 군데 보고 몇 년씩 있고 그러면서 좀 안정적이고 그러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계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상으로도.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뒤에 뒷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냈는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 나가버리고 그것만 잘 하시면, 그러니까 잘 마무리까지 잘 하고 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제가 되게 낮았던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다. 가서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만나지 뭐라고 얘기했지? 옛날에 머리를 싸면서 그걸 못 나갔어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 그랬다. 지금은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게 편안했어요. 그다음 담담하게 얘기하고 뭐 하나도 부담감이 없고 그러니까 엄청 제가 질량이 낮았던 거죠. 좀 약했고. 그러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다른 고쳐야 되는 습관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담배 나쁜 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담배. 아, 이거 정말이네요. 담배. 그러면 주르륵 공부를 근데 똑바로 저는 하셨어요. 좋은 게 사진이 이렇게 같이 태시는 분이 있으니까 태시는데 이 정법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몇 시간이고 10시간이고 6시간 안 돼도. 생각이 안 나요. 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스승님이 그러셨잖아요. 일부러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생기면 사실 안 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안 응. 나요, 생각. 그러니까. 막 그 이렇게 정도는. 정법 가족이 공부하는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면 막 생각이 안 나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상철님은 이번에 뭘 공항고 때 하실 것 같아요? 아, 포기했어요. 근데 말고는 뭐 말씀도 안 하시고 포기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문제는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말살이에요. 존재에 대한 말살이라고요? 내 존재에 대한 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예전에 동아고 때 저 딱 뭐 세 가지 저 동아고 때 뭘 공부하겠냐 그래서 뭐 세 가지 7가지 쓰러져요. 한 몇 년 동안 그것만 썼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닿는 느낌이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애시당초 뭐랄까 좀 그리고 뭐 전생까지 캐보고 뭐 출생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뭐 명상하면서 캐보고 다 캐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뭐 사돈의 팔춘 뭐 친가외가 해서 다 캐봤는데 뭐랄까 뭐 애정이랄까 관심 호감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깐난쟁인데도 그런 소리가 들어가. 아우 저 새끼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서도 그런 소리 들어가요. 저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 뇌 구조 처음에 성장하면서 회로상에서는 나 때문에 모든 게 됐구나 이런 게 해서 그거를 스스로 지우는 것 자체가 지우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아휴 그래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지친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면서 아유 저 새끼 때문에 꼴보기 싫어 이 계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불특정 다수들한테 깐난쟁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 상명학교가 제 고향이에요. 학교 안에서 큰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식구들 중에도 이 설립자들도 없는데 그 사람들 그 학교 안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어우 쟤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듣고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오죽하면 축원지에다가 딱 다 무조건 3개 이상 쓰라고 스승님이 지시했음에도 딱 하나만 썼어요. 진심으로 감사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계속 오래 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거에서 성취감을 얻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짓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쳤어요, 솔직히. 어떤 거에 많은 거? 시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큰 거에다가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너무.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은연 중에 할 줄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하게 뭐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이런 거에서 여기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이랑 틀려요. 업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별 시도를 다 해본 거야. 진짜 뭐 흥미를 유발할 만한 거라든지 그런 걸 해봤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스스로 그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든지 듣든지 내가 체험을 해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전적인 거죠. 유전적인 거라 환경적인 거보다 직접적으로 체득이 되면은 활용이가 쓴데 전부 인위적인 그 거라 그럴까 그런 거로다가 작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 포기해. 그래서 굳이 그거를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제 딴 쪽에서 그냥 뭐 하다가 보면은 같이 그걸 본문에 스님께서 아까 뭐 3가지에서 7가지 쓰라고 했다 꼭 그것만 쓰는 사람들이 있다. 100가지 써도 된다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는 것이잖아요. 가장 쉬운 그걸 못 것부터.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취감이 그리고 사실은 즐거움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렇게 합당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봤다는 게 그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더라도 너 이렇구나 그냥 공감대 형성도 그렇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난 존재가 애시당초 성립된 것 자체가 그거부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제일 기대해서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그게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안에서 탁 쳐봤대.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언제 받아본 적도 없는 새끼가 사랑한다고 나 자신을 내 내면에서 그게 계속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척 그러고 얌전하게 사는 척 외에는 따로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우울한 것 같아요. 우리도 참 끌어안고 봅시다. 이제 이러신 분은 어떻게 즐겁게 저 질문을 드릴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런 조건 함부로 주는 줄 아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쉽지 않죠. 정말 죽겠다는 소리 내 입에서 입 바깥으로 나온 게 17일인가 그렇고 죽겠다고 마음 먹고 다니는 게 4살 때가 5살 때예요. 산에 들어갔어야지. 불을 닦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게 내다섯 때 벌써 그런 생각. 4살 때부터 죽겠다고 대단한 사람이신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대단한 어떻게 이- 그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저희 공인가칭 클래스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여러 번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안 맞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성이 너무 크다 그럴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내성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매주 한 번씩 무조건 우리 모이면 이상철님은 무조건 한 번씩 긍정적인 아니 피드백을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하세요. 아니 그 저는 바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시당초 못 볼 거 누군가가 제가 그러니까 별짓 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있었는데 원이 이제 바뀐 거야. 제발 몇 년 전 어떤 도반한테 내가 울면서 거짓면서 제발 잘 되라고 존경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난 보고 싶다. 그런 법문에도 나와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데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 별짓 다 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 제발 그런 사람 되라. 그런 꼬라지 보자. 그런 일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러면은 나도 무릎 꿇고 진짜 뭐 어떤 이악물고서라도 할복을 해서라도 내가 그 짓을 하겠다. 나도 그런 걸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느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금 개의치 마시고 자, 오늘부터 한 번씩 이따 잘생겼다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뭐 한번 뭐든지. 우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한 번씩은 불특정 다수 속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랑 불특정 다수 속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그 교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학생도 아니고 직원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컸으니까 학생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잖아. 주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그게 하여튼 그런 이게 어떤 합당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임신을 해가지고 옆반이랑 합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다고 발표 딱 했는데 이제 선생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손들고 그랬거든. 사랑해요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남자 선생인데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이 새끼 앉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질량이 낮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보다 높으셨나보다. 네? 선생님보다 질량이 더 높으시니까. 몇 살 때라고요? 초등학교 수학만 3학년 때. 하면? 그러니까 이 보통. 근데 아니 그게 저도 공감이 안 되는 거. 그거는 그런 좀 지랄 맞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피드백을 제가 느끼고 이렇게 뭐 소통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 구라를 친 거예요.
물이다라 그랬나 산소라 그랬나 너무 분해가지고 그날 내가 똥을 쌌어. 지금 지랄 맞은 거예요. 저는 저 지랄 맞은 케이스지. 그러니까 보는 측면에서는 진짜 선생님이 똑바로 얘기한 거고 여기서도 똑바로 말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상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 나는 내가 그 나이 동안에 겪은 거를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 동안 가장 몸소 소중했던 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하는데 오늘 별 얘기가 다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딱 이제 상으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칼날 위에 제가 가부잘 틀고 앉아 있어요. 이 편도 저 편도 못 드는 상황에서 늘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거야. 누가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편들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적대 시대에서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어린 내 귀에 들어오는 건 저 새끼 때문에 아유 저 새끼 또 왔네 저거 뭐 이런 그러니까 칼날 위에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니까 난 숨 쉬는 것 자체가 이 칼날 위에서 버티는 숨이라 그럴까? 막 그런 게 그래서 저는 동아마을 솔직히 포기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놓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끝은 있을까? 끝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나오면 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실존하는구나.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본인이 되시면 되죠. 근데 그건 구라예요. 내 스스로가 안 돼.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데 구라치는 게 대해서 내가 우리 박문자 이사님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척을 하는 수는 있지만은 그 에너지 끝에는 결국은 구라기 때문에 출발선이 진심이 우러난 게 아니라 구라기 때문에 나를 때린다고. 그건 그렇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네요. 자신부터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근데 그게 그게 안 최고로 된다고 생각해야지. 하시니까 그거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남한테서 찾기 떠는 날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 사람은 싫은데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작년 7월 7석에 저 동해안 거기서 명상하라고 해서 명상하는데 저쪽에 가서 그때 뭐 일본을 하고 뭐 사람들 해주고서 나 저쪽 가서 이제 명상들 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일 보고서 시간 남아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저쪽에서 담배 피는데 그때 갑자기 확 터진 거야. 그때 이제 뭐 내면에서 느낌이 올라오고 없는 거를 너는 찾는 게 네 운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애시당초 존재하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아는 거지. 다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러는데 다 너무나도 조건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뭐 하나 느낀 거죠. 정말로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찾겠고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드리고 봅시다. 생각을 좀 저희 숙제이기도 매주 합니다. 이상철님하고 하나씩 아니 생각을 해볼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주는 게 아니고요. 피드백을 받으려고 생각을 말고 자연스럽게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가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일 해야지 하면 또 내일 또 잊어버려.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상철님도 저희가 지금 이상철님의 어떤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다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만이 그게 느끼고 그걸 하셔야지 저희가 그 똑같은 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뭐를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는 맞아 하겠습니다. 박문자님.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라고 지금 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하신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의 90% 차가 지금. 근데 그것도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뭐를 미리 하려고 해도 미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해야지 한다고 이게 안 돼요. 근데 급하면 이게 막 나와서 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밀어내기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이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특히 글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은 미리 해놓고 이제 다른 거 하는데 저는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니, 저는 사실 미리 하려고 되게 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장단점 있지 않나? 미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를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는. 모순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게으름의 극치다. 아니, 저 법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법문에 나와 있어요. 벼락치기. 네. 그 한국 사람만 하고 질량 크게. 그래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저보고도 글을 제가 일주일에 그러면 글을 하나씩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쓰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벅찬데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야, 일주일에 하나 써도 너는 여기 가서 글을 쓸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하루에 하나씩을 하면 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해도 이때 또 쓰고 이때 또 쓰고 이때 또 쓰고 하는데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하면 너는 하나밖에 못 쓰지만 하루에 하나씩을 계속 쓰는 거를 너한테 주어지면 어떻게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7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면 못해요. 그런 말씀을 그런 사람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그러니까 저게 아닌 모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내는 거죠,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재능이죠, 재능. 재능이죠. 그렇게 하다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못 끄고 그냥 이렇게 태워버리는 건 근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저걸 치워야 돼. 네. 이걸 치워야 돼. 근데 앉아서 이따 치워야지. 이따 치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게으른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박문재님 어떤 거에서 그렇게 하세요? 좀 뭐랄까 여유, 그러니까 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약간 그러니까 이 부류세요? 아니면 뭐 어떤 재능에 대한 그런 것에 그러니까 글이나 이런 거세요? 아니면 진짜 모든 치워야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하여간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은 여기 있는데 금방 이렇게 저도 하고 싶은데 금방 그렇게 안 돼요. 그랬다가 이제 진짜 이제 나지로선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뛰어요. 그러면 그 완성도는 어떠세요? 그 촉박해서 임박해서 하셨을 때 잘 처리하세요? 잘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지요. 좀 미리 해놓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박해서 쫓겨서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떤 마지노선을 넘기는 수준으로 다 한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를 안 하면은 나는 내 스타일이래.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그게 나예요.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놓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다 이렇게 와야지만 하니까 뭐 이게 스트레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언제까지 해와라 그런데 다 놀다가 이제 닥쳐가지고 제주예요. 어떻게 보면 제주일 수도 있어요. 그걸 제주라고 하나요? 이게 뭐 자꾸 태워먹고 발등에 그러면은- 불을 못 끄면 모순이 더 가까운 거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끌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탁월한 재능인데. 더 이 상황을 잘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머릿속에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착착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들어갈 텐데 그걸 정리를 못해서 근데 이제 급하게 되면 이제 정리를 이제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내가 고쳐야지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글로 보는데 이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려고 해요. 미리 안 하려고 하고 막상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하면 전혀 뭐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뭘 찾게 되면 그게 찾아지고 뭐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미리 하고 싶어요. 능력이 아주.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굉장히 좀 그 공항고 때도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안 되시죠? 근데 그 쉽게 그러니까 습관을 그게 그렇게가 거든 이게. 지금 얘기 말씀하셔서 딱 떠오른 거 뭐냐면 이게 나쁜 습관이 아니더라도 그걸 동한 거에서 내가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활성화시키면- 하면 그거에 대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겠네, 정말. 꼭 고치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을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돈에 대한 욕심 막 하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이 돈이 있으면 뭐 어디 누가 어디서 뭐가 한다. 근데 저희 어저께도 좀 사실은 뭐 상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저질러요. 제가 좀 잘 저질러요. 저질러 놓고 이제 결국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저희 그런 식으로 좀 습관적으로 좀 그 40대 때도 제가 돈 뭐 좀 있는 걸로 그대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제가 저질러 가지고 제가 결국에 한 몇천 원 날린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지금도 어디서 뭔가 이렇게 이상이 높아요. 저는 좀 나중에 저는 꼭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상이 높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내가 그 습관인 것도 있긴 있지만 내가 너무 이게 생각이 많고 이상이 높다 이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50대는 좀 더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좀 어디서 뭐가 이렇게 좋은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귀가 좀 잘 봐서 아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신중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서 또 저질러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결국엔 또 제가 이번에 또 뭐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동역에 뭐 큰 거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스승님이 그냥 잘 벌어서 잘 써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잘 벌고 잘 쓰는데도 뭔가 또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더 좀 막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것다가 나중에 명분만 딱 바로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분이 정확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 명분도 별로 안 세우고 그냥 그런데 그분을 거기 갔는데 그분하고 그 실장하고 연락을 하면서 갔는데 좀 걔 양심이 찔리잖아. 저도 참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막 그 생각에 제가 또 이분한테 가서 오늘 명함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분 그 실장님한테 우리 그 정법 명함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서로 좋습니다. 가면서 또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잘 저지르려고 해요. 그게 내가 너무 이런 돈이나 이런 거를 명분 있게 하려면 명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약간 이제 그 명분을 어떻게 세워야 아니 될까요? 우선 체질적으로 네. 뭔가 좀 감을 좀 잡으셨어요? 체질이나 저는 기질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네. 어떤 한의원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일단 돈 근데 욕심이 목체질하고는 조금 아니고 저는 수체질? 토체질? 이런 생각 그쵸? 토체질? 독적으로 네, 또 뭐. 네. 그래서 제가 좀 잘 저지려고 해요. 욕심이 좀 많은가 봐. 목체질도 같아요. 네? 저도 목체질. 그래, 보신 분들이 저보고 목체질이라. 근데 목체질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명분은 어떻게 세우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그거 잘 어떻게 세우는 해서 명분일까요? 해야 할지. 돈에 대해서? 근데 진짜 이건 심각하네요. 아, 그래요? 어떡하냐. 왜 그러냐면 이게 저지르는 것도 이제 맛이 들렸잖아요. 그렇지. 몇천씩 그냥 솔깃하면 고덕역 한번 찍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에서 없는데 조그맣게 손을 가까이 저질러 보고 혹시나 그러니까 최소한 그 명분을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명분을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그 명분이라는 게 안 좋은 쪽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진짜 욕심이기 진짜 때문에. 제가 욕심이 좀 있는 것 돈 같다는 생각을 욕심. 해요. 쪽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에 대한 공부를 허영심이야. 돈에 대한 욕심 공부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욕심 큰 거는 그대로 가되 명분을 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명분을 욕심을 잘 꺾지 세워야 그 되는 명분이라는 거잖아요. 게 어떤 명분을 말씀? 그러니까 돈을 왜 벌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어제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그건 잘못된 그것도 거예요. 있지만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거야. 아, 그래요? 나도 그래갖고 쪽박 찼어. 그 빈손이야, 명분에 대해서 그게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달라고 해. 지금이라도 수습 안 하면 지금이라도 수습 안 하면 그거 다 날라가요. 저도 늘 어, 그 네, 스님의 네. 말씀을 생각을 해요. 네. 했으면 그걸 이렇게 죄송합니다. 결정해야지. 제가 그냥 딱 멈춰야지. 아. 그러면서 나도 그래서 그거를 잡으신다고. 나도 하시는 그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너는 욕심만 부리지 마라. 그런데 참 무슨 이게 욕심이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 똑똑하고 잘난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누가 어떻게 살아서 잘 살겠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그런데 말을 안 해. 그냥 그치 그러지 말라고 한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다 하고 오. 나중에 쪽박 찼는데 쪽박 찼다고 말도 못했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그 소리 하면서도 빨리 수도하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자꾸 캐끼는데도 한다는 건 잘못된 아이고. 우리 부자 됩시다. 명분 찾아서. 그 도봉에 그게 걸림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 진짜 네. 내 마음에 그게 불안하고 걸림이 있다는 건 잘못된 을 거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이제 있어야 이제 이렇게 그, 아니 근데 그 자기 저기 그 뭐야 네. 자기의 도량도 있어야 이제 기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으라고 뭐 그런 그런 게- 해가 자기는 그쪽으로 다 올인한다. 그게 왜 방법을 바꿔야 돼. 정법에 아, 그러니까 관련된 그게 그런 삶을 그러니까 사는 그런 거에 대한 그로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사회에 물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서 자꾸 네.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명분을 찾는 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더 그게 하고 해결을- 나중에 해도 더 좋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급할 게 없는데 급하게 마음을 먹는 거야. 3년, 네. 3년 동안은 내가 조용히 안 해야지 그래요. 그 마음을 먹어요. 3년은 공부해라. 3년을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절대 공부하고 얌전히 그냥 공부만 하고 절대 전해질 말아야지. 그래도 또 어디서 뭐 크게 뭐가 이게 있다. 와, 저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신중하게 고쳐지면 사실은 생각해요. 습관이 그런 아니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허영심을 가지고 그런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하심으로 버려야 돼 모든 걸. 그리고 깔끔하게 있어야지. 그거를 허영심을 가지고 말이지 있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돈 모으시는 분 계세요? 절제하면서? 저희 언니하고 저는 잘 모르는 전략 굉장히 그게 몸이 배워가지고 하는 편인데 저는 좀 그게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 회장님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더 늘어나고 좋게 지금 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과로 사실은 그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한 잘 번에 다 하고 가져가려고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토론을 하고. 많이 잘 되게 이것도 혹시 이것도 인연으로 해주시는 건가? 이게 혹시 이것도 나에게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해요. 왜냐면 제가 물론 욕심도 있고 그건 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도 또 이걸 보면서 내가 공부다 이런 생각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저질러 해요. 저질러고 해놓고 그리고 집도 제가 저질러가 제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진 그 재미를 않지만 본 것 때문에 크게 아니 그 지쳐지는 재미 보고 거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 약간 그게 욕심은 있긴 있어요. 욕심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속으로는 욕심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3년을 참아야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또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신다는 거지. 예, 거기에 막 귀가 열려가지고 제가 또 가서 막 해놓고 결국엔 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아니긴 안 됐어요. 속으로는 아니라 될 거 아니다 안 될 거다 내가 하면서도 내심 또 되길 바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지 습관은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고 또 겪고 하면서 그게 몇 프로씩 깎이면서 지금 고쳐지는 정말 거거든요. 이상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상이 힘든 자꾸 것이 높아지는데 이상이 생각이 많아지고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고 아시는 분 이상이 높다고 얘기는 해요 저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많이 아닌데 하면서도 저도 또 하긴 해요. 근데 최 비자님 나쁜 거 아닌데 내가 그만큼 갖춰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최 비자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인가춤 클래스에서 이제 뭔가 멘토 앞으로 역할을 하려고 이제 채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최 비자님 저 누님 딱 가갖고 제가 이렇게 뭐가 하나 있다고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조언을 구한다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고 하면 네.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글쎄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지 모르겠네. 거꾸로 한번 만약에 그러면 그런 그대로 질문을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하겠죠. 무슨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뭔가 네. 이제 느낌이 그래요. 다 돈 욕심 다 있겠죠. 네. 다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러나 이 정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돈이라는 게 이제 뭐다 경제 이게 왔다 가는 거고 누군가는 그쵸. 네. 잠시 이건데 너무 그걸 이제 쫓는다는 느낌을 막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쫓아요. 예. 귀도 얇고 막 이러면 네, 있어요. 그 실장님이 나보다 조금 더 질량이 높아갖고 나를 딱 땡겨갖고 간 것 같아. 이제 느낌상. 앞으로의 장래를 많이 생각한다 그랬잖아.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스승님은 잘 벌어서 잘 써라 그래서 저도 잘 써요. 돈은 잘 써요. 막에 잘 쓰고하는 편이고 그런데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혹시 이게 내 인연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거기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야지 가끔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가 생겼을 때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조금은 아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죠. 드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는 그리고 물론 이제 하죠. 예,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세미자님이 목체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자꾸 명분 네,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고동역 쪽에 이제 상가가 100개가 들어섰어요. 지금 다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지막 거야. 괜찮겠다. 뭐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피스텔도 막 했다가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는 아니야. 그럼 이제 상가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상가를 거기가 이제 고동역인데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고고선도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저게 괜찮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오늘 네. 너무 웃기는 게요. 지금 나쁜 습관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체질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네. 뭐냐면 이게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게 지금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체질이 다른 체질이면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못 하세요, 사실은.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지금 목체질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이 공부를 함에도 계속 이제 그렇죠. 어떤 지금 네. 좀 틀리잖아요. 다 느끼시나요? 네. 그런 게 목체질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대신에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그 명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명분을 갖는 겁니까? 하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네, 거예요. 제가 정말 그거 여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명분은 있는데 생각은 하죠. 앞으로에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는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인지 진짜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우리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금체질이고 다른 체질인데 막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사실 금체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게 잘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목체질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거 봤을 때 이거를 네, 아니 네, 자꾸 네. 말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저도 다른 분들도 원하는 마찬가지지만 건 다른 원하는 체질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거 명분 찾는 거를 우리들을 위해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 예를 들어 토체질이나 이렇게 수에 같이 뭔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3인 1조로 잘해서 그 실장님보다 더 귀가 팍 땡겼어요. 정도의 그 명분 이게 뭔가 이렇게 체질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명부를 찾아드리고 하는 네. 방법을 네, 알려드리면 정말 그래서 그게 예, 알려주세요. 저도 많이 공부될 것 같고, 예, 공부될 것 같고. 저희들을 위해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그게 돈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도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이런 걸 같아요. 좋아해요. 제 자신한테 뭐 약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하려고 난 일요일 날 좀 적어봤거든요. 예지력이 있으죠. 일요일 날 해보셨대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잘 안 웃고 좀 심각할 때가 좀 많고요. 네. 이건 쉬워요. 그래서 웃으면 돼요, 그냥 제가.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제 발 마사지 받고 있었는데 마사지사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한 띵 맞은 느낌이었었거든요.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좀 괜히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원인은 있어요. 저 뭔지 알고 얘기하기 좀 기니까 그런데 그래서 간단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신경 쓰니 웃으면 되더라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웃다 죽자 뭐 이런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쉬운 거고 까먹지만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더 큰 거는 좀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는 거 좀 봐줘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한 번은 또 선생님 법문향이 나서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반응이 온다. 그래서 한 번 또 이메일 한번 또 보내봤더니 또 역시 세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웃었어요. 알았거든. 뭐가 문제였는지. 근데 이제 잘 못 봐주는 거, 이제 너그럽게 좀 이렇게 좀 못 봐주는 거, 이게 좀 문제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상. 네.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고쳐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벌써 원인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 그거 하기 있잖아요. 전에 아까 아상을 얘기하셨는데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예, 뭐 예. 이런 되게 이제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해서 품사 하나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보고 이러는 거야. 실제로 잘 썼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 한 10번 보는 거야. 그거 끄달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남한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설명이 되시는구나. 남한테 지적받기 싫은 거, 지적받으면 강하게 내가 생각해 너무 좀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반응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아상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두렵고 막, 왜냐면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뭐 막다당할까봐, 이게 다 이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목표자 같은 예, 맞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모든 게 목체질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돈은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이렇게 또 달라요. 하면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체질은 아니면 다 좀 아예 사게 되겠다. 없는데 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니,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이 아니라 조직력을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에서 네. 이제 법인 운영을 같은 걸 하면 우리가 물건을 이제 만드는데 돈이 나가고 원료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데 또 돈이 나가고 팔고 받을 돈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되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와야 되고 또 그게 뭐 이런 거. 배짱이 안 되거나 수체질 분들 같은 그거 핸들링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직력을 움직이시는 그 내가 갖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 조직력을 갖고서 이제 그 돈이랑 다 핸들링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분. 그런 거는 근데 아주 멋져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아상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발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막 너무 좀 그 멋진 거예요. 유치하게 반응할 때. 아니에요. 주변에서 좋아해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포미사 썼는데 너무 잘 썼어. 혼자 감탄하고 계셨잖아.
야, 이 정도면 잘 쓴 것 같지 않냐 유도를 해서 내가 받으면은 이게 좀 바란스가 맞으시는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좋은 거 얘기한 거고 이것도 아상인 거야.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한 거니까. 뭐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옆에 부서 부서장이 이상하게 듣고 오더라고요. 팍 쐈다가 팍 쏴버렸거든요. 아, 왜 그랬을까 또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자존심 건든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했어도 됐어. 내 애써라면 끝나는 거였던 건데 그냥 그러면은 뭐 다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아셨으면 될 거예요. 아셨으면. 스님께서도 알면은 나도 모르게 고치려고. 그런 걸 한 몇 번 겪으시면 네. 아, 네. 자, 그럼 장혜연님 뭐가 있으실까요? 저 수입보다 좀 돈을 더 많이 쓰고 그런데 또 다 채워지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또 잘 쓰시나 봐요. 예, 채워지는 너무 수입보다 더 쓰는 과속이. 근데 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촌스럽게 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옷이 내가 못 입는 게 있어요. 세련되고 좋아. 근데 살쪄서 못 입는 거지 내가. 그래서는 그 친구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 걔는 아무리 어떤 옷을 사도 이상하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옷을 내가 살쪄서 못 입으니까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도 입대는 거야. 근데 있어봤자 너무 촌스러운 거야.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그래서 가죽 잠바가 참 세련되고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자기도 가죽 잠바 있대. 근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남의 것 그 싫어한다는 게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남의 것 저기 하는 게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는 막 이상하게 남들이 뭐야 막 그걸 갖춰줘 버리는 그게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딱 그 친구 하나만 태클을 걸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딸네 집에 갔다 왔다는데 옷을 너무너무 거지같이 입고 온 거야 모임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쟤는 지네 딸이 그렇게 시집가서 잘 산다면서 옷이 왜 저 모양이다 그래. 그래서는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입고 와서 집에 와서 갑자기 내 옷이 다 주고 싶은 거야. 못 입고 있는 거 너무 고급스러운 게 있어. 하도 걔가 온다 하면서 안 와. 옷 하나 괜찮은 게 있다. 원피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또 했어요. 안 해야 된다. 한 친구가 좀 그렇다니까 한번 와봐 했더니 말 잘못한 거야.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전화가 따따따하면서 돈만 있으면 됐지 뭐 네가 뭐 샘나냐 막 그러더라. 노발대발 해갖고 나한테도 막 노발대발 하니까 샘나냐고 내가 잘 사니까 돈만 있으면 됐지 뭐 옷끝까지 뭐 하면서 막 뭐라 그래서 아씨 이거 진짜 잘못했네 이거. 아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맨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대씹더라고 자기. 그래서 아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거 그 친구는 아닌데 내가 너무 주제넘게 그렇구나. 그 말조심을 못한 거.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친구는 돈이 있어도 못 사입는 거야. 그렇게 세련된 옷을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장희연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경제를 써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봤더니 스승님이 뭐냐면 너는 돈을 써야지 그 인연들로 인해서 잘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장혜연님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돈을 쓰면 채워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분도 되게 옷 사고 이렇게 치장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게 약간 가소비고 이거 허세 아닌가 그랬는데 그분한테 스승님이 너는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똑같이 어떤 분이 그런 거 하면 막 자기 거 다 줘. 막 보기에 정말 좀 아니네 하면 자기 갖고 있는 걸 막 줘.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면
돈이 또 그만큼이 온대. 그래서 자꾸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보다 10배는 더 와. 그러니까 예, 이 그러시는 사람 분이야. 제가 지금 얘기 이상해.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연이 지혜롭게 붙어요. 잘해야 되는데 그걸로 어쩌다 인연이 상처가 될 때가 붙는데 있어. 이제 지금 딱 알고 계시는 어쩌다 거죠. 태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제 다 그렇게는 안 하는데 주세요. 어쩌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좀 성숙해진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맞아요. 이제 더 지혜롭고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연이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주면은 더 큰 게 오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말을 거죠. 내가 또 잘못하면 한 친구가 술 장사를 하니까는 내가 또 술 장사는 그거 말 안 해야 되는데 밤에 밤새도록 하는 장사는 하지 마라. 얼굴 관상도 안 좋아지고 밑 빠진데 물 붓기 나고 그냥 해 떠 있을 때 잘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사람이 돈 뭐 하는 게 없잖아. 10년을 넘게 했어도 그게 백날 해봐야 헌일이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거야. 내가 또 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내가 그랬더니 기분 나쁜 거지 이제. 그래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부장사는 그래서 그 저기 부장사 하늘이 붙는다고. 아니야 빚만 남고 나중에 병만 남아서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게 어머니, 잘해준 거야. 어머니 술은 물이 아니야. 그래요? 사람을 술장은 이렇게 저기 술장은. 정신을 흐리게 해서 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절대 남아 있잖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낮에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는 그 장사는 그 상대방도 와서 밤새도록 해서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밑 빠진 데물 붓긴 근데 거야. 그 말씀이 되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에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안 나쁘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멘토의 지적으로 문제예요.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틀린 말씀 하는 그래도 건 아주 그냥 맨날 시달리면서 살고 액면가를 그렇게 하시니까. 맨날 저기 아주 돈은 사실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맞는 얼굴도 말씀인데 개판이야. 그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사람한테 네. 기분 안 나쁘게 잘 전달할까 하는 게 공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게 맞는 요즘엔 거고. 더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이번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말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들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물어보고 지금 마음이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게 이제 조금씩 알고 좋아지는 알았어. 안 해볼게요. 이제 그날의 그 분위기가 내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변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 그리고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설명해주고. 이제는 그런 이제 미리서 이제 간을 보고.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시면서 조금씩 나아지시는 거예요. 네. 남성준님 습관이 뭘 고쳐야 될까요? 이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어디 그렇게 많아요?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의 종합편이에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는 말씀하시는, 나 이거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결론은 동안 것 동안 입을 한번 다물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욱하는 성격, 나의 주장, 나의 발언이 강하고 가르치려 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고 지거를 따지고 그 다음에 높은 욕심, 이거 낮아 보이기 싫으니까 베풀지 못하는 거, 과도한 경쟁의식, 성급함, 주도함, 독선적, 마지막으로 흡연, 전부 다 입에 관련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입을 한번 다물어보는 기간을 갖겠다라는, 이번 동안 거 한번 입담을자 쓰고. 입담은 답에도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죠. 이건 이제 또 이것도 직접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엄청 시험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리고 잘못했을 잘 못해서 자기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라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 기도 방법을 많이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 나눈 거 서로 참고를 삼아서 한번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방법도 축원 방법도 노력하겠습니다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